실패를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사업은 실패를 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대부분이 매출하고 융자로만 해결을 해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는다에 대해서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더 탄탄하게 잘 가는 걸 봤어요. 이게 왜 필요한지가 먼저 영번으로 알아야 돼요. 대표님 저번에 저한테 네. 사업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게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업을 저희가 지속하는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냐, 아니면 내가 하는 사업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매각을 하냐, 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 않는 사업 구조를 저는 주장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매출을 먼저 올려서 자금을 만들어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과 저희가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뭐 자금을 먼저 만들어 놓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방법. 이거는 진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요 차이란 말이에요. 정답은 없지만 제 경험과 주변을 봤을 때는 매출 기반의 어떤 것들을 자꾸 중심적으로 많이 하면은 이게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리스크가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또 뭐 대출을 받게 되고 이런 변수들이 있으면은 나중에 조급함이 생기고 뭐 선택의 폭이 되게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출 기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구조를 먼저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구조를 만들어서 돈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신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얘기 많잖아요. 사업은 아이템이 중요하다. 그렇죠. 아이템이 중요하면 매출이 많이 발생한다. 맞아요. 그러면은 사업 아이템하고 그런 네. 구조 중에 어떤 네. 게 더 중요하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문제인데 18년 동안 해서 주변을 봤을 때 자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먼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실패를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사업은 실패를 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어떤 노력과 에너지하고 관계없이 실패할 확률이 엄청 높다 보니까 그 구조를 먼저 가지고 제가 만에 하나 실패했을 때 다음 재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자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먼저 안정적으로 만들자가 이건 거죠. 근데 그렇다고 아이템이라든지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어요. 비중을 먼저 둔다는 거죠. 물론 두 가지 다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고 우선순위를 저는 거기다가 먼저 둔다는 거죠. 구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정부지원금이나 정책자금을 활용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자금이 편하게 얘기하면 저희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네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저희가 소위 말하는 매출인 거죠. 매출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혹은 융자, 소위 말하는 대출을 받았을 때, 세 번째 정부에서 하는 뭐 지원금을 받았을 때, 네 번째가 뭐 개인 투자나 기관에서 하는 투자금을 받았을 때 성격이 네 가지 성격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매출하고 융자로만 해결을 해요. 제가 과거에 그래왔고,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네 가지 성격을 다 골고루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출은 뭐 기본적으로 대표자 스스로가 제일 잘 아는 부분이고, 융자도 요즘 많이 알잖아요. 뭐 신용대출도 있고, 뭐 신보에서 하는 뭐 재단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 정도 선에서는 대부분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자금이 계속 필요하다 보니까. 근데 정작 정부 지원금하고 투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고 내 가치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뭐 십몇 년 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더 탄탄하게 잘 가는 걸 봤어요. 지지 않는 구조 안에서.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꼭 사업을 할 때 골고루 다 관심을 가지고 꼭 해야 되는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네 가지를. 융자 중에 네. 정책자금 수수료 주면 이렇게 받아주는 네. 업체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모든 분들이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정말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이거는 뭐가 맞다 안 맞다는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PD님이 사업을 하신다. 근데 PD님이 지금 뭐 1년차, 2년차 사업을 해가는데 어떤 상황에 맞춰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는다에 대해서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폐업률이 뭐 몇 %다 이런 게 있는데 그 폐업률 넘어서 이 융자 때문에 사업을 못 그만두신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과감하게 폐업을 하고 그러면
대표자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성장하고 경험이 쌓였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사업을 하면은 이 사업을 더 성장시킬 확률이 무조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무조건 경험이 많이 쌓였으니까. 만약 융자가 껴있다. 그러면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조급해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제조업을 뭐 하시는데 거래처가 정말 많아. 이런 분들은 또 다른 얘기겠죠. 아, 나는 지금 공장 설비를 더 추가로 해서 확실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정책 자금이 보약이 되겠죠. 정말로. 그래서 그거는 다 커스터마이징이 자기 상황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스타트업은 저는 이유 불문하고 내가 사업을 처음 한다. 막 스타트한다. 그런 경우는 반대죠. 왜 그러냐면은 좀 실패에 대한 거를 먼저 해놓고 경험을 쌓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게 다음 사업을 하는데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PD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네. 지금 사업이 잘 안 돼요. 근데 대출 한 2억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2억 받아서 이 사업 말고 이 사업을 해야 될. 너무 잘할 것 같아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청 골치 아프다니까. 네. 엄청 많을 거예요 진짜. 그러면 실제로 대표님이 질문을 많이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주변에서 이런 방법 언제 알려주나? 네. 저는 정부 지원금 이런 거를 원래 쳐다보질 않았어요. 왜 대부분 저처럼 현장에 있고 매출 기반에 하셨던 분들은 그게 귀찮아요 일단. 그리고 솔직히 초반에 돈도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몇 천만 원 뭐. 그래 내가 한 달 열심히 하면 그 매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뭐 강사처럼 전문사람처럼 이렇게 딱딱 집어서는 얘기를 못 해주지만 방향은 되게 잘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지금 필요성을 느낀 지가 저도 한 몇 년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인 어떤 바이블처럼 되어 있죠. 그거는 저뿐 아니라 정말 정보가 많아요. 몰라서 모르는 거지. 검색 한 몇 시간만 해도 나오고, 저희가 정부지원금 같은 경우는 PD님도 아시겠지만 뭐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뭐 청청사, 그다음에 뭐 팁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왜 필요한지가 먼저 0번으로 알아야 돼요. 그걸 먼저 알아야지 이게 꼭 필요한 거구나. 그러면 사람은 무조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씩 풀려나가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구나. 사람마다 사업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PD님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BM을 잡고 준비해 갑시다. 뭐 이거 솔직히 몇 달 걸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떤 작업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어가야지 좀 정확도가 높지,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대표님한테 연락을 하고 싶은 분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금하면은 제가 거기 댓글 밑에 링크를 하나 달아 드릴 거예요.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 이 궁금증을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답답했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